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난 시골이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터전 같다.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시에서 너무 치여 살았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은퇴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시골로 가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막상 완전 시골로 가자니 두렵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병원도 시장도 없으면 어떡하지? 또래 친구들도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도시 근교 시골입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어느 정도 누리면서도 땅값이나 집값 부담을 줄이고 조용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죠.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도시 근교 시골이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도시 근교 시골이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최고인지 또 그 선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곳으로 옮겨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들 사례도 함께 나눌게요. 편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 들어주세요. 먼저 도시 근교 시골의 가장 큰 매력은 균형입니다. 도시의 모든 걸 버리자니 너무 불편하지만 도시에 계속 살자니 비싸고 정신없잖아요. 근교 시골은 그 중간을 딱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대요.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 없으니 자산 가치로는 든든했지만 팔지 않고는 현금 흐름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안 되고 외식 한 번 해도 몇만 원이 훅 나가니 노후가 불안했던 거죠. 결국 이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수도권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남짓이면 서울에 닿을 수 있는 거리죠. 그 덕에 친구 모임도 유지하고 병원도 큰 도시 병원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던 집 전세금으로 근교 집을 사고도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으로도 편하게 산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문화생활이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해요. 도시 근교 시골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귀촌을 결심한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방 중소도시의 교사였는데 퇴직 후에는 고향 근처로 내려가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고향이 너무 산골이라 병원이나 시장이 불편했습니다. 대신 그는 근처 중소도시에서 15분 거리인 시골 마을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30평 남짓한 집을 지었고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시내 대형마트는 차로 10분, 종합병원도 20분 거리에 있어 마음이 놓였다고 해요. 이분은 귀촌 전에 여러 곳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도시와 가깝자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병원, 마트, 문화센터, 교통편 등을 다 비교했죠.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사전 조사의 중요성입니다. 로망만 가지고 무턱대고 시골로 이사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도시 근교라도 교통, 의료, 장보기 환경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결심했대요.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 농가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이사 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텃밭에서 움직이며 몸을 씁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해요. 또 이웃과 농산물도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도 도심 접근성은 철저히 고려했습니다. 버스로 40분이면 대형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손주가 놀러 오기도 편한 위치였어요. 이 사례는 건강한 노후를 꿈꾼다면 도시 근교 시골이 주는 운동량과 공동체가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에서는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을 걸어야 하지만 시골집 텃밭에서는 돈 안 들이고 매일 운동이 됩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죠. 자, 정리해 볼까요?
도시 근교 시골이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최고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 덕에 의료, 교통, 문화 접근성이 유지됩니다. 둘째, 주택 비용을 크게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텃밭이나 자연 속 생활로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을 사전 조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이 들어서도 불편하지 않을 거리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로망과 현실을 잘 섞으세요. 너무 싸다고 깊숙한 산골을 덜컥 사면 외로움과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비용이 크게 줄지도 않죠. 도시 근교 시골은 그 균형을 맞추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조용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며 친구도 만나고 손주도 불러오고 시장도 병원도 가깝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은퇴를 고민하는 지금이야말로 내 노후의 터전을 설계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어디서 살까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집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도시 근교 시골이 주는 균형과 여유를 잘 살펴보고 나에게 딱 맞는 두 번째 인생의 터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특히 내가 진짜 도시 근교 시골로 가서 살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읽으시는 분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 수치, 사례, 주의사항을 담아드릴게요. 말투는 계속 친근하게 그러나 내용은 깊이 있게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난 시골로 가면 좋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어디쯤이 적당할까요? 제가 전문가로서 권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도시 중심까지 대중교통 포함 왕복 2시간 이내.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첫째, 병원 문화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유지됩니다. 둘째, 자녀나 손주가 놀러 오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 경기도 동쪽 양평 근교에 정착하신 분이 있었어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ITX 타면 40분이면 들어가죠. 본인은 귀촌했지만 서울 사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손주 데리고 오기에도 딱 좋아서 가족 관계도 끈끈하게 유지됐다고 해요. 이걸 수치로 보면 서울 중심까지 차량 1시간 이내, 대중교통 2시간 이내가 현실적인 마지노선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의료 접근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골을 상상할 때는 아프면 병원까지 한참 가야 한다는 걸 간과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충남의 한 산골 마을로 갔는데 병원 한번 가려면 시내버스 하루 2번. 결국 차가 없으면 꼼짝 못해요. 더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응급실을 가야 했을 때입니다. 밤에는 택시도 안 잡히고 결국 이사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까지 30분 내에 이게 은퇴 후 살 집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생활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시골로 가면 무조건 싸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긴 맞는데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북부 시골 주택을 2억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쳐요. 서울 아파트가 8억이면 6억이 남죠. 이 돈을 연 4% 수익률 금융상품에 넣으면 1년에 2,400만 원, 한 달 2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택 가격 차액으로 은퇴 자금 확보 이게 핵심이에요. 단, 땅 넓다고 덜컥 샀는데 수도, 전기, 오수 처리 시설이 별도면 공사비로 수천만 원 깨집니다. 실제로 시골집 리모델링 견적을 받아보면 5천만 1억까지 가는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집값보다 총 이사 비용 구매 리모델링 이사 가구 견적을 먼저 잡아라. 집 사면 남은 돈이 최소 3억 이상 되도록 계획해라. 이 정도는 되어야 은퇴 생활비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교통 편의성이에요.
나는 운전 좋아하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70대, 80대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예요. 최근 통계로는 70대 이상 면허 반납자도 10만 명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권해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기차역 등 대중교통 옵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 양평, 충북 음성의 읍내 정도면 마을버스가 잘 돼 있고 기차나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어요. 반면 너무 외진 산골 마을은 차 없으면 생활 불가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많은 귀촌 실패 사례는 이걸 간과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대형 마트는 없지만 로컬 마트는 있다 정도면 좋아요. 그런데 편의점 하나, 마트 하나도 없다면 매번 읍내까지 차 타고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 접근성이에요. 읍사무소, 주민센터, 우체국이 가까이 있으면 행정 업무도 편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분 중 충남 금산의 읍내에서 차로 5분 떨어진 마을로 간 분은 마트, 병원, 주민센터가 모두 510분 거리라 너무 편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시골 인심 좋다는 말이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 외지인에게는 경계가 심한 마을도 많습니다. 저 집은 귀농 귀촌 왔대 하면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 금방 소문나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권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엔 단독주택 매입보다 전세나 월세로 1년 살아보기. 마을회관, 경로당, 농협을 드나들며 이웃과 얼굴트기. 지역 귀농 귀촌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이 과정을 거치면 이웃과 유대감이 생기고 갑자기 물어볼 일, 부탁할 일 생겼을 때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은퇴 후 도시 근교 시골로 이사할 때 꼭 체크할 5가지 포인트를 전문가 관점에서 알려드릴게요. 의료 접근성, 응급실 있는 병원까지 30분 내에. 교통 편의성, 차 없이도 최소한의 대중교통 가능. 생활 인프라, 마트, 편의점, 관공서, 문화시설 여부. 주택 비용 계획, 매매가리, 모델링, 이사 비용 포함, 총 비용 설계. 지역 적응, 먼저 살아보고 이웃과 관계 맺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시골로 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고르면 도시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큰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그 조금만 벗어난 시골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인생의 무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 물어보세요. 전문가로서 기꺼이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멋진 노후 만들어 봅시다.